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6살 때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주말이었고 눈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삼촌과 놀고 있었죠. 아빠와 엄마는 볼 일이 있다고 저녁 먹기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셨어요. 거기까지가 제 기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억은 장례식장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 댁으로 오고 나서 삼촌이 포장된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탔던 차에 있던 거랬죠. 제 선물이었어요. 아마도 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다녀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집을 꼭 받고 싶다고 했었죠. 바스락거리던 포장지를 꼭 쥐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날부터 쭉 저는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큰 아들인 저희 아빠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대표였던 회사였는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젊은 시절부터 쭉 할머니가 대표를 하고 계셨죠. 큰 아들과 며느리가 죽고 회사 일은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저를 거두어 부족한 점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보통은 큰아들이 죽었으니 자기 길을 가려고 준비 중이던 작은 아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할 법도 한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삼촌에게 들었는데 그때 삼촌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일이 닥쳐서 유학 가는 걸 포기하려고 했다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와 제 곁에 있겠다고 회사 일도 배우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어렸던 너희 키우면서도 혼자 잘 해냈다고 엄마 걱정 때문에 네 꿈을 접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삼촌은 유학을 갔고 결국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뤘답니다. 이게 다 할머니의 지지와 지원 덕분이라고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삼촌이 유학 간 사이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가 오셨고 그것 가지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별말하지 않았죠. 왜 엄마나 아빠가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1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학부모 상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잘 전해드리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했어요. 민정이는 할머니가 오실 거지? 할머니께 수업 시간 지나고 꼭 정해진 시간에 오시라고 해. 할머니들이 꼭두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상담 못한다고 꼭 말씀드려라.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 친구들은 선생님 이야기에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산다는 게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먼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선생님은 제가 고아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종례가 끝나고 남자친구 둘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넌 왜 할머니가 오시냐? 엄마 아빠 없어? 왜 말이 없어? 진짜야? 진짜 너 고아야? 그래, 나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와, 나 고아 처음 봤다. 신기해. 신기한 일 아니야. 나 집에 가게 좀 비켜. 말하는 아이들도 어린 애들이었지만 듣는 저도 어린 애였죠. 별말 아닌데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몰려왔던 그 친구들이 은근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에 와서 박히는 말들을 골라서 했죠. 뭔가 제가 그 아이들의 재미있는 장난감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원이와 형석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제가 하면 꼭 시비거리가 되었죠. 뭐야, 너 준비물 안 가져왔냐? 할머니가 준비물도 안 챙겨줘? 야야, 쟤 반찬 더 가져다 먹는다. 쟤 집에서 굶고 사나 봐. 우리 엄마한테 쟤 이야기했더니 잘해주라고 하더라. 불쌍하다고. 우리 이제 민정이한테 잘해주자. 알았지? 쟤 옷이 좀 구려 보이지 않냐? 구리다 구려. 다른 반 친구들은 크게 웃으며 떠드는 그 친구들 이야기에 별 말이 없거나 같이 웃거나 했습니다. 제 편은 없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무시할 수 있었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참을 수가 없었죠. 야, 너네 할머니 학교 오실 때 고무신 신고 오시냐? 에이 설마. 근데 학교는 찾아오실 수 있으시대? 야, 그냥 할머니 오지 말라고 해라. 할머니들 냄새 진짜 싫어. 아, 우리 교실까지 풍길라. 아니, 그냥 우리 학교에 나오지 말자.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우리 반 고아네 할머니 오셔서 학교 못 간다고. 야, 진짜 그래야겠다. 민정이네 할머니는 고무신 신고 학교에 온대. 민정이네 할머니는 고아랑 산대. 민정이네 할머니는 냄새 풀풀 풍긴대. 그만해! 신이 나서 노래 부르며 저한테 혀를 내미는 그 녀석을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원이를 힘껏 밀쳤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힘이 셌나 봐요. 대원이는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긁혀 얼굴에 피가 났죠. 피가 많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피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고 지나가던 다른 반 선생님이 놀라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대원이는 양호실로 갔고 곧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밀쳤다는 것을 들었지만 저를 특별히 혼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았어요. 20년은 된 일인데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을 눈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그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대원이네 엄마가 대원이를 데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의 얼굴 보이지? 그 아이 얼굴에 커다란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다인 줄 아니? 너 집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여자애가 그 모양이야? 어떻게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 아, 너 엄마 아빠 없다고 했지? 역시 본데 없이 자라는 애들이 다 이 모양이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얘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잘 살핀다고 살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선생님, 얘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보상해야 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 얘랑 대원이랑 같은 반에 그냥 못 놔둬요. 애를 다른 반으로 보내던가 다른 학교로 보내주세요. 정말 불쾌해요. 그게 전학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어서요. 제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제대로 주의시키겠습니다. 너 민정이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선생님은 저에게 윽박을 질렀고 그 아이 엄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말 한마디가 안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교무실로 들어섰어요. 지금 어린애 하나 두고 어른둘이서 뭐 하는 겁니까? 교무실을 울리는 할머니의 커다란 목소리에 선생님과 그 아이 엄마는 할머니를 쳐다보았죠. 저기 누구시죠? 나 민정이 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대원이 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놀린 것처럼 할머니가 키운다고 하니 몸빼바지 입고 고무신 신는 시골 할머니를 생각했었나 봅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짙은 회색 바지 정장을 입고 목에 두른 스카프에 검은 구두를 신고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참 멋졌죠.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아직 젊은 나이여서 아마 더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제가 한 짓을 알게 된 것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은 다 듣고 이렇게 저희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주의를 쥐고 계시는 겁니까? 자초지종이라뇨, 할머님. 민정이가 대원이를 갑자기 밀쳐서 보다시피 이렇게 얼굴에 생치기가 났어요. 그래요. 어제 우리의 얼굴에 피가 철철 났었다고요. 민정이가 왜 갑자기 친구를 밀쳤을까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랬나요? 선생님은 저희 민정이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그건 대원이도 본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민정이가 대원이한테 괴롭힘 당했던 거는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민정이가 고아라고 말한 이후로 계속 이 아이와 형석이라는 다른 아이가 저희 민정이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파악 못하고 지금 무작정 이렇게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있는 9살짜리를 이 아이 엄마라는 사람과 함께 윽박지르고 있었던 겁니까? 할머니의 호통에 선생님 고개가 쏙 들어갔어요. 아니, 괴롭히기는 뭘 괴롭혀요?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는 애한테만 이야기 듣고 그러나 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왜요? 엄마 아빠 없는 고아 말은 못 믿습니까? 우리 애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좀 전에 교실에 들려서 반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민정이가 힘들어했다고 얘기해줬어요. 어제도 둘이 민정이를 둘러싸고 계속 괴롭혔다고요. 아까 우리 민정이한테 뭘 보고 자라서 그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는 댁내 아들은 뭘 보고 자라서 벌써부터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를 골라서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 어머님을 쏙 빼닮아서 그런 거군요. 뭐라고요? 이 할머니가 진짜 해보자는 거예요? 화나서 펄쩍 뛰는 대원이 엄마를 무시하고 할머니는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냥 월급만 받는 직업 생각하시면 다른 직업 찾으세요. 선생님은 교육자입니다. 먼저 앞서서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사람이 무슨 선생님입니까? 그리고 대원이 어머니, 민정이가 대원이 얼굴에 생채기 낸 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보상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합리적인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민정이 너도 대원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해, 대원아. 단, 어머니와 어머니네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들은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할 말을 모두 마치고 얼빠져 있는 제 손을 잡고 교무실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한번 안아주시고 교문 앞에 차가 있으니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마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할머니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교장실로 가셨습니다. 가방을 가지러 교실에 갔더니 반 친구 몇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 만났어? 민정아, 미안해. 걔네가 나빴는데 도와주지 못했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이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타고 온 자동차에서 기사 아저씨가 내려 저를 차에 태워주셨어요. 마침 학교 밖으로 나오던 대원이 엄마와 대원이와 눈이 마주쳤죠. 둘이 차에 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려주셨죠. 함께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정이, 너희 엄마 기억나니? 기억나. 네 기억에 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예쁘고 착하고 좋은 사람. 응, 맞아. 너희 엄마 정말 예쁘고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너희 엄마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 멋진 사람?
너희 아빠가 소개시켜준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그날 바로 너희 엄마한테 내가 반했다. 참 사람이 소박하고 얌전한데 할 말은 딱 부러지게 잘하더라. 내가 그때까지는 좀 성격이 야물딱지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희 엄마가 딱 그랬지. 그랬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에 대해 떠드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었지. 너희 엄마도 엄마랑 아빠가 없었던 거 민정이도 알지? 나처럼 고아였던 거 알아. 맞아. 너희 엄마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랐단다. 너한테 그 아이들이나 너희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 엄마한테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희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니? 세상에는 사는 세상이 좁은 사람들이 많어. 자기들이 옳은 줄만 알고 자기들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랑 조금만 다르면 달려든다. 그럴 때마다 싸울 수는 없어. 그렇다고 너무 참지는 마. 힘들면 할머니한테, 삼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너는 너야. 할머니랑 삼촌이 사랑하고 너희 끝내주게 멋진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는 민정이. 알았지? 할머니에게 안겨 저는 한참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이었죠. 할머니가 이렇게 사근사근 제게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정했지만 편하기보다는 엄하고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더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았죠. 할머니가 말한 것들이 어린 제게 다 와닿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저를 위로하려는 건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내일 학교 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늦었는데 안 잔다고 혼날까봐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서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한 번씩 쉬셨죠.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미안하다 민정아. 다 이게 나 때문이야. 내 팔자 때문에 이 예쁜 것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는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잠겼어요. 울고 계셨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팔자인 게지. 내가 그게 무서워서 너희 엄마 아빠 죽고 나서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잘 못했어. 근데 영민한 너는 내가 마음을 다 안 주고 있는 걸 알고 나한테 입을 다물었구나.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내 아가야. 할머니가 우는 소리를 듣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시기는 했지만 흐트러지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강하고 흐트러짐 없는 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엄하게 가르치는 분이 저희 할머니셨죠. 그런 분이 다른 큰일도 아니고 제 학교 일 때문에 이렇게 울고 계신다니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나서 전 다짐했어요. 다시는 할머니를 울게 하지 말자. 그러려면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는 것부터 두려워하지 말자 했어요.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어떤 눈으로 저를 쳐다볼지 걱정됐는데 막상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오히려 제 눈을 피하셨죠. 어제 할머니 말씀에 달리 생각하셨나 했습니다. 며칠 후 형석이가 쭈뼛거리며 제 자리 앞으로 왔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했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어벙벙해져서 쳐다보는데 얼굴이 빨개져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가 끝나 교문을 나서는데 대원이 엄마가 저와 대원이를 불러 세웠어요. 무서웠죠. 또 저한테 소리를 지를까 봐요. 그런데 한쪽으로 저와 대원이를 데리고 간 대원이 엄마가 그때와는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대원이가 할 말이 있대. 대원아, 어서 말해.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그래. 민정아, 아줌마도 미안했다. 내가 너를 오해했네. 미안해. 민정이 이제 괜찮지? 네? 네. 그래, 이제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민정아, 우리 확실히 민정이한테 사과했다. 맞지? 제가 딴소리라도 할까봐 그런지 자꾸 확인하려고 했어요. 왜 저렇게 저한테 싱글거리면서 말을 하는 걸까 이상했죠. 그래도 무섭게 굴던 사람이 말이라도 사과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 갔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와 계셨어요. 사정이 생겨 쉬시게 되었다고 오늘부터 자기가 새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려는데 한 친구가 제게 황급히 와서 소곤거렸어요. 교무실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던 자기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죠. 저희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던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교장실에 원래 담임 선생님이 불려가셨대요. 얼마 후에 교무실로 선생님이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선생님이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했죠. 할머니가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 저 혼자 끙끙 앓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 거냐고 말이죠.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좀 거하게 협박해 드렸다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다운 말씀이어서 한참을 웃었죠. 아무튼 저는 다음 달부터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서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걸까? 어린 마음에 결정한 게 무술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렇게 태권도를 시작해서 합기도 검도를 몇 년씩 다녔어요. 체력이 좋아져서인지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못된 남자애들이 저를 놀리거나 괴롭혀도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 쓰러질 꼬마들로 보였죠. 그렇다고 진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나나 봐요.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저를 건드는 아이들이 없어졌죠. 전 다른 아이들처럼 고아가 아닌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마음이 강한 아이가 되어가는 사이 오랜 유학을 마치고 삼촌이 귀국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있지 못했지만 잊지 않고 때마다 선물과 편지를 보내던 삼촌이었던지라 금세 친근해졌죠. 삼촌과 함께 살게 되고부터 삼촌은 일찍 일어나 바쁜 할머니 대신 제 아침밥을 차려주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에 대해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바쁜 아침에요.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용돈을 주었습니다. 꼭 용돈을 주어서는 아니고 그냥 삼촌이 좋았어요. 저를 언제나 지지해주는 할머니도 계셨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또 한 명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었죠. 친구들에게 삼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잔소리 안 하고 대화 통하는 삼촌이 있어서 정말 부럽다고요.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길에 가로등이 망가졌는지 꺼져 있어서 정말 컴컴했죠. 웬만한 건 무섭지 않은 저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을 때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 발자국 소리,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또각또각 여자 구두 소리면 반갑죠. 하지만 성별을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면 우선 긴장이 돼요. 그날도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소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고 있는데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죠. 당황해서 저도 뛰려고 하는데 뒤에서 달려온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잡았어요. 뭐야? 야, 이게 누구야? 강민정 아니야? 돌아보니 제가 다니는 유도장에 조금 나왔던 남자애였습니다. 이렇게 다 마주치네. 유도장에서만 보다가 길바닥에서 보니까 진짜 반갑다. 야, 얘가 걔야? 저를 둘러싼 남자애들이 넷이었죠.
한 명 한 명 만나면 별것도 아닌 애들이 뭉쳐 있으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뭐야, 너 왜 쫄아 있냐? 유도장에서는 그렇게 나대더니 지금도 한번 넘겨봐. 패대기 쳐봐, 어? 이거 놔. 뭐 하는 짓이야? 얘 이거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네. 야야, 그냥 끌고 가. 그때였습니다. 어이, 학생들. 삼촌! 삼촌이 저쪽에서 손짓하면서 오고 있었죠. 뭐야, 삼촌? 삼촌은 가까이로 와서 제 가방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탁 쳐냈어요. 자, 이 손은 놓으시고. 왜 우리 민정이하고 할 말이라도 있어? 우리 민정이가 예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행동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 아저씨 뭐야, 짜증나게. 다치기 싫으면 비키시지. 어른이라고 안 봐주니까. 애라고 안 봐주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있잖아, 아저씨는 그냥 어른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삼촌이 점포 안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신분증을 싹 보여주고 다시 넣었죠. 민정아, 애들한테 삼촌 형사인 거 말 안 했어? 그럴 틈이 없어서. 자, 지금 서로 사이좋게 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요, 경찰 아저씨. 우리 그냥 얘가 제 아는 친구라서 인사만 한 건데. 그렇지? 남자애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가자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너희 오늘만 봐주는 줄 알아? 다음에 민정이 눈에 띄기만 해도 가만 안 둔다. 애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삼촌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뭐야 삼촌, 언제부터 형사가 되셨대? 외국에서 뻥치는 것만 배웠어? 왜 이리 자연스러워? 이것이 어른의 대처라고 할 수 있지. 뭐래. 근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었어? 너 왜 안 오나 나와봤지. 나보기 정말 잘했네. 삼촌이 저보고 많이 놀라지 않았냐며 꼭 안아주는데 삼촌 품이 참 따뜻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학원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삼촌이 꼭 학원에 데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삼촌 왕따냐? 회사에서 회식도 안 하냐? 여자친구도 없냐? 구박을 해도 꼭 그렇게 왔습니다. 겉으로는 매일 티격태격 거려도 저는 삼촌이 정말 고맙고 좋았죠. 할머니네 회사는 생산 품목을 확장해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얼굴은 보았지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잠깐씩 할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피곤해 보이셨죠. 그런데도 오히려 제 걱정하시느라 수시로 연락해 필요한 건 없냐, 힘든 건 없냐 물어보셨습니다. 토요일에도 나가는 날이 많으셨어요. 하루 쉬는 일요일에는 그냥 쉬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죠. 전 그런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로 하는 걱정뿐이라서 더 힘들었어요. 삼촌과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한숨을 쉬고 있더니 왜 그러냐고 삼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야. 왜? 요새 할머니 얼굴 못 봤어?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별 걱정을 다 한다. 삼촌은 할머니 걱정 안 돼? 왜 안 되겠어,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 난 너희 할머니 걱정 접은 지 오래야. 왜? 삼촌이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때부터 엄마는 몸이 하나가 아니었어. 회사 사람들 목까지, 그리고 형과 나의 목까지 다 살아내는 사람이었지. 아버지 상 치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엄마는 그 책임 다 했어. 나도 그땐 정말 엄마가 걱정됐지. 이러다 엄마까지 내 곁에서 떠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 내가 딱 너처럼 걱정하는 걸 보고 너희 아빠가 날 데리고 엄마 회사에 데려갔어. 회사에? 회사에 가니까 엄마가 정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일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 여기에서 서류 보는 것 같더니 저기에서 전화 받고, 그러더니 공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딱 그런다니까? 혼자서 일을 다 해. 그런데 너 그럴 때 할머니 눈 본 적 있어? 눈? 그때도 너희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
눈이 빛나지 않냐고. 형 말에 다시 엄마를 유심히 지켜봤지. 정말 그렇더라. 눈빛이 다르다고. 정말 빛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형이 얼굴 표정은 어때 보이냐고. 힘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냐고 물어봤어. 아니더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얼굴이 환하더라. 정말? 정말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를 수도 있잖아. 할머니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래. 그래서 사실 나 엄마가 아직도 그런 눈빛으로 일하는지 한 번씩 보러 들러. 엄마가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도 힘이 막 나거든. 일하기 싫고 지치고 그럴 때 엄마 일하는 모습이 나한테 약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면 휴식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럼 최근에는 언제 할머니한테 다녀왔어? 실은 얼마 전에 다녀왔지. 뭐야? 삼촌도 할머니 걱정됐구만. 들켰네. 아무튼 할머니 걱정 너무 하지 마. 할머니는 회사 일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나도 엄청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몸이 힘들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을 거야. 너도 열심히 일하는 할머니 자랑스럽지 않냐? 난 정말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 내 옆에서 다 챙겨주는 그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게 아쉬웠던 적 없어. 사실 너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서부터 내 롤모델이야. 진짜 마마보이야. 뭐래. 그런데 너희 아빠도 참 대단하지 않냐? 그때 형도 아직 어렸었는데 형은 어릴 때부터 참 생각이 깊었어. 아빠 이야기에 순간 울컥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너무 짧아서 가끔 이렇게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이상했죠. 그래도 들어도 아빠 이야기는 궁금했어요. 엄마 이야기는 더했죠. 엄마는 이렇게 옆에서 엄마가 어릴 때 어땠는지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삼촌과 할머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공을 경영학을 선택한 건 가족의 소중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한다고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물론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삼촌처럼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하기도 싫은 일을 하려는 건 아니었죠.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회사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고 나면 할머니 회사에 가서 숙제도 하고 혼자 놀기도 하면서 할머니가 일하는 것을 봤어요. 수많은 생활용품을 찍어내는 할머니네 공장은 봐도 신기했죠. 그냥 할머니네 회사는 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회사를 키워나가고 그게 제가 바란 꿈이었죠. 그래서 할머니의 우려에도 저는 경영학 전공을 선택했고 4년 후 졸업했습니다. 불만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할머니 회사 취업 공고에 응시했고 인턴으로 붙었어요.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이 많아서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이 많았죠. 할머니는 제가 입사한 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자기 손녀라고 봐주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뿐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무서운 줄은 알았지만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할머니에게서 어떻게 저 같은 아이가 나온 건지 신기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면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할머니는 외근도 많았고 일이 생기면 새벽같이 출근하실 때도 많았어요.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함께 퇴근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함께 출퇴근하는 로망은 깨졌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일한다는 건 좋았어요. 물론 저는 회사 대표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책상에서 일하는 인턴 나부랭이였지만요.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할머니한테 다시금 반했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는지 신기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딱 바라는 회사 분위기가 이곳에 있었어요. 우선
위계 질서가 딱딱하지 않았죠. 상사라고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부하 직원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없었고 함께 모이면 모두 즐겁게 노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자유롭지만 서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분위기였죠. 제가 대표님 손녀여서가 아니라 정말 회사 가는 게 두렵거나 괴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하나 보다 했죠.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고기 먹는 날이라고 다들 신나 있었죠. 저도 신나서 한참 먹다가 보니 옆에 할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함께 일했던 김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신 분이라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김 이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나이 이야기가 나왔죠. 벌써 네가 25이라니 신기하다. 요즘 회사에서 일하는 널 보며 유 대표님이 처음 회사 맡으셨을 때가 생각나. 그때 할머니가 몇 살이셨어요? 아이 그때 내가 그래 29이셨어. 정말 그렇게 어리셨어요? 그런 줄은 몰랐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셨다. 그때 내가 너보다 어렸거든. 그래서 유 대표님이 엄청 어른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다 이겨내신 거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는 어땠어요? 배전무라고 있었어. 너희 할아버지랑 친구였지. 나랑 비슷한 시기부터 함께 일했었거든. 그런데 그 양반이 유 대표님이 대표 댕겨가지고 난리를 쳤어. 여자인 게 대표인 게 말이 되냐고. 자기한테 자리 내놓으라고 말이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회사 시작할 때 너희 할아버지랑 대표님이랑 같이 시작한 거거든. 배전무는 좀 지나고 나서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친구라고 좀 승진이 빨리 했지. 원래도 유 대표님 회사였는데 아주 자기가 회사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때 별말을 다 했어. 대표님한테 여자라고 무시하는 소리, 못된 말들 내뱉고 책상이랑 집기를 다 부수고 위협했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몇 있어서 같이 난동을 부렸지. 너희 집에도 찾아갔었다고 들었다. 전 전혀 몰랐어요.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대표님은 전혀 미동도 안 하셨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난리친다고 해서 회사가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배전무가 직원들을 다 포섭해서 회사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알았지. 배전무보다 유 대표님이 훨씬 나은 경영자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제풀에 지쳐 나갔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어쩜 친구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 그런 사람이니 누가 얼마나 그 사람 편이 되어줬겠냐. 아주 몹쓸 사람이었지. 대표님 힘들었던 게 그뿐이 아니었다. 원래 있던 거래처들에서도 그전하고 다른 말을 많이 했어. 여자라고 우습게 본 거지. 원가를 은근슬쩍 올리는 데도 있었고 물건 받던 데에서는 괜히 이상한 조건을 걸기도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도 많이 했다. 무슨 이상한 조건을 걸어요? 그런 거 있잖아. 한번 같이 밥 먹자. 한번 같이 만나자. 괜히 이상한 짓거리들 말이야. 그런데 내가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너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 아니에요, 이사님. 저도 알아야죠. 그런 것도 다 회사의 역사고 할머니 일이고 그런데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혀 티를 안 내셔서 몰랐어요. 너희 할머니가 어디 힘든 티 내는 사람이니? 그렇게 강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김 이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내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롤모델이 너무 높아만 보였죠. 롤모델처럼 살기란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인턴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고 주임도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삼촌은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태 삼촌이 장가 안 간다고 뭐라고 한 번도 안 하셨는데도
은근히 기다리셨었나 봐요. 늦은 장가를 간다고 엄청 좋아하셨죠. 삼촌이 처음 숙모를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할머니는 숙모를 좋아하셨습니다. 보통 며느리감을 본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살피고 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지 판단해보기 바쁜데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좋아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삼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두 팔 벌려 환영하셨어요. 그날부터 숙모는 이미 저희 가족이었죠. 삼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숙모가 임신을 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고 저도 할머니도 신나했어요. 몇 년째 좋은 일만 있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할머니가 피곤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시니 걱정돼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몇 번을 말했죠. 그래도 말을 들으시나요? 바쁘다고, 그럴 시간 없다고, 자기 괜찮다고 계속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갔어야 했어요.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죠. 놀라서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당장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간 경변증이라고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삼촌도 저도 병원에 앉아 자책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에 모시고 왔더라면 하고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할머니가 70이라는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도 회복도 버티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삼촌과 저는 당장 간 이식을 하겠다고 검사하겠다고 했죠.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건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수술하는 건 안 된다고 난리셨습니다. 손녀 몸에 칼 대면서까지 살고 싶은 목숨이 아니다. 할머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간 이식 아니어도 사는 사람들 많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연명일 뿐 오래 갈 수 없다고요. 수술해야 한다고요. 싫어. 안 돼. 너한테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일들이 한가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할머니가 저한테 뭘 못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어리다고 하시는데 저 내후년이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회사 꾸리시던 그 나이예요. 저도 할머니 핏줄이에요. 왜 저를 그렇게 어리게만 보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가 결정해서 할머니한테 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컸다고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는 제 모습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언제 이렇게 컸다니? 내가 늙는 것만 생각하고 너 나이 드는 건 몰랐구나. 할머니, 제 소원은요.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니까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수술하시는 게 제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혈액형이 달라도 간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할머니와 제 혈액형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제 얄팍한 계산으로는 잘 계산되지 않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모두 A형이었고 저도 A형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B형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A형인가? 삼촌은 혈액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O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더니 O형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우리 집안이 뉴스에서 본 그런 집인가 생각했죠. 뉴스에서 친자가 맞는데 혈액형 계산과 다르게 나와서 놀랐다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촌한테 얼떨떨한 표정으로 혈액형이 좀 이상하다고 뉴스 나오는 거냐고 했죠. 그런데 삼촌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캐묻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실은 민정아, 형은 너희 할머니 친아들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형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웠어. 물론 친자식으로 키웠지. 그건 내가 잘 알아. 삼촌이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친구 아들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친구분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병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갈 곳이 없어진 4살짜리 아이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데려와 키우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삼촌을 임신하고 있었고 회사 일도 하고 있었지만 낯설어하는 아빠를 잘 보듬어 주셨다고 했어요. 삼촌은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정말 많이 들었다고 했죠.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말입니다. 삼촌은 가끔 아빠를 너무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질투도 났다고 했어요. 원래도 조숙했던 아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일찍 철이 들었답니다. 삼촌은 아빠와 4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죠. 아빠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대학교 공부도 포기했답니다.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지만 뜻을 꺾지 못했다고요. 너 경영학과 간다고 하고 졸업하고 할머니와 함께 일한다고 고집 부릴 때 할머니가 너희 아빠 생각 많이 난다고 하셨어. 아빠를 똑 닮았다고 웃으시면서 말이야. 아빠랑 나랑 닮았다고? 할머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아무튼 할머니는 너희 아빠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네가 제일 큰 충격이었겠지만 할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셨다. 그러면 실은 난 할머니 손녀가 아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피가 진짜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나야 없지. 그래도 친손녀도 아니고 친조카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민정아.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삼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말을 들을 때부터 두근거리던 심장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죠. 할머니 병실에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왜 저를 키우셨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왜 친손녀도 아닌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얘가 왜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넌 그냥 내 손녀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래도 할머니랑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허, 상관이 왜 없어? 네 아빠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손녀고 네가 말하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그러면 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 그거야. 엄마는 결혼한 거니까 당연히. 민정아, 가족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왜 이야기 안 했냐고 했지? 굳이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냥 넌 내 가족이니까. 나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붙들고 참았던 울음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울 일이라고.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울보야 울보. 민정아,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여. 네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네 아빠를 만나고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난 항상 네 아빠랑 제일 쿵짝에 잘 맞았거든. 그냥 네 아빠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끝내주게 멋진 네 엄마도 소개시켜줬지. 거기다가 네 엄마 아빠처럼 끝내주게 멋지고 나랑 쿵짝도 잘 맞는 손녀도 낳아줬어. 내가 살면서 이런 복이 다 있나 싶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훌쩍이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아니,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오냐, 내 강아지, 나도 사랑한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어요. 저야 젊으니까 그렇다 치고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도 놀랍다고 했죠.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봅니다. 벌써 수술한 지도 2년이 되었어요. 계속 검진도 받으시고 관리는 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십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돌아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회사도 열심히 다니세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일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은 김 이사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죠. 그래도 그렇게 말려도 매일 출근만은 꼭 하세요. 반평생을 그리 사셨다고 출근 안 하면 나는 뭐 하라고 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십니다. 이번에 할머니를 모시고 삼촌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회사를 일주일이나 비우고 떠나는 여행이었죠. 아프셔서 입원하셨던 일을 빼면 말입니다. 29살부터 지금까지 항상 쉴 틈이 없었던 할머니, 그나마 처음으로 쉬었던 게 아파서였던 우리 할머니, 70이 넘어서야 겨우 잠시 쉬어가시네요. 제주의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하고 산다고 이런 풍경도 못 보고 살았을꼬. 할머니, 이제부터라도 많이 보세요. 제가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무슨, 넌 친구들이랑 다니기나 해. 연애도 좀 하고, 뭔 늙은이랑 다닌다고. 늙은이는 뭐가 늙은이야. 이렇게 멋쟁이 늙은이가 어딨다고. 난 할머니랑 다니면 재밌는데 할머니는 안 그러신가 봐. 재밌지? 왜 재미없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손녀랑 다니는데. 할머니밖에 없다 진짜.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듣던 삼촌은 마실 거라도 사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할머니, 제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그럼 29살이잖아. 네, 할머니는 29살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보자, 내가 그때 뭘 했더라?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리셨죠. 그래, 그랬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그때부터 회사를 혼자 맡기 시작했네. 네, 그러셨어요. 제 나이에 그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셨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짊어지신 거예요? 전 그때 할머니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너무 어린가 봐요. 어리긴 너도 다 컸는데. 할머니는 다른 대답 없이 그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그저 얼굴을 할머니에게 기대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를 따라가려면 한참은 멀은 저는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가 제 롤모델입니다. 삼촌은 할머니만큼은 아니라도 비슷하게는 된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되었고 숙모와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아들 좋다고 맨날 물고 빨죠. 아, 그렇게 과한 애정 표현은 사실 할머니와 딴판이기는 해요. 그래도 삼촌도 할머니처럼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삼촌처럼 롤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분위기는 날 수 있겠죠. 저희 할머니 그리고 곁들여 저희 삼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